오늘 저희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역주행시키고 싶은 추석 개봉 영화입니다. 이거 좀 라떼는 마리아 시절의 얘기긴 한데 아, 결혼이란 저런 건가? 내 사랑 그대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모드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역주행시키고 싶은 추석 개봉 영화입니다. 작년에 왔던 추석이 잊지도 않고 또 오고 있습니다. 오. 종길 씨는 혹시 네. 추석 때 이 개봉했었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예요? 뭐 이거 좀 라떼는 마리아 시절의 얘기긴 한데 조폭마누라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가문의 영광 시리즈가 아마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때 왜 이렇게 시리즈가 많았나 몰라. 아주 그냥 매년 그냥 뽑아먹어. 맞아요. 이렇게 명절에는 코미디 영화 개봉이 불문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추석에도 아주 특별한 코미디 영화가 개봉했어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입니다. 저기 왜 그래? 소희야? 죽었어? 죽은 거지? 나도 네가 해주는 밥 먹냐고 아주 죽을 뻔했다. 학원을 좀 다니던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신혼부부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아채고 이에 대응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죠. 2020년이라고 하면 코시국 원년이잖아요. 이 영화관의 발길이 정말 뚝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언론 시사회를 한다라는 이 전체 메일이 싹 간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기자들이 정말 오랜만 행사니까 평상시 영화 개봉 때보다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정아 씨 말대로 이 코시국 때 추석 연휴 하루 전날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나름 명절 특수를 노린 건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관객이 이제 10만여 명 정도. 그런데 오히려 이제 VOD로 뭐 IPTV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블랙 코미디 장르로 대놓고 웃기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니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아내 소희가 남편 만기를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둥이다라고 이 이야기가 흐르길래 아, 좀 뻔한 전개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외계인이다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외계인. 그렇다 보니까요,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장면들이 많아요. 남편 만기를 죽이려고 도모한 아내와 여고 동창생 2명. 이 친구들이요, 갑자기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 죽었겠지? 그런 것 같아. 엄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만기 씨. 서프라이즈.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고요. 이 남편 만길이 기름을 먹는 장면. 아, 여긴 왜 물을 안 줘? 네, 외계인이니까 이제 자신의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맞아요. 주유소에서 이제 휘발유를 먹는 거죠. 저는 캐스팅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고 확실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 양동근 씨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논스톱이라는 인기 시트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리구리 양동구리 시절부터 이 양동근 씨만의 코미디 연기가 있거든요. 그 힘 다 빼고 눈 뜨고 있는 이 장면이 그냥 양동근 씨 캐릭터 그 자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양동근 씨가 나오는 장면은 뭐 웃음은 어떻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연휴 때 강추하니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고 보면 지금은 딱히 그렇지 않지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명절 특수 코미디 영화라고 해서 단골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배우 있으세요? 일단
일단 뭐 정준호 씨, 정준호 그리고 씨. 뭐 김수미 씨. 예. 김수미 씨는 거의 뭐 방송 3사에서 욕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배우가 또 있었다고 아마 이제 얼핏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한때 코미디 영화를 점령했던 배우였습니다. 바로 김수로 씨죠. 아, 나 너무 좋아해요. 네. 이분의 그 코믹 호흡이 너무 좋아. 홍길동의 후예, 잔혹한 출근 등의 당시 코미디 영화에 단골로 출연했던 배우인데요. 그중 2010년 추석 연휴에도 관객들 배꼽을 빠뜨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돌아갔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퀴즈왕이죠. 유명 퀴즈 프로그램 퀴즈 출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요. 아직 한 번도 맞힌 사람이 없다는 그 퀴즈 프로그램의 최종 30번 문제와 답이 그 사망자의 소지품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퀴즈왕 아직 1등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마지막 문제에서 모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총 상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예? 사고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걸 모두 알게 되고 마지막 문제는 아니까 앞에 이제 29문제만 맞추면 누적된 상금 133억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각자가 막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퀴즈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코리아! 오, 해야지. 나 같아도 133억 원이라고? 그럼 일단 도전하지. 근데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선했었어요. 맞습니다. 2010년 9월 추석 연휴에 개봉을 했는데 감독이 바로 장진 감독님입니다. 힐러들의 수다, 뭐 간첩, 리철진 같은 장진표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 역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장난은 뭐 기본이고요. 유치하면서도 그 기발한 B급 유머와 허를 찌르는 무맥락, 반전의 코미디가 이 영화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알려져 있는 이 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차마고도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수. 아저씨 뭐예요? 에? 저걸 어떻게 맞추죠? 저 재방송인데요.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알죠? 장진 감독이 은근히 자기 작품에 많이 출연을 한다. 맞아요. 예를 들면 아는 여자, 힐러들의 수다. 이 작품에서도 단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힘드신가 봐요. 뭔가 그 화면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퀴즈 왕에서도 직접 출연을 합니다. 방송국 화장실 장면인데요. 마반장. 이때 홀로 배설할 자유를 침해당한 김수로의 이 명품 표정 연기 그리고 소변을 보면서 뻔뻔하게 대사를 치는 장진 감독의 이 연기 호흡이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맞아요. 털어라. 야, 나 이 새끼야, 너 이씨. 저도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소변기에서 계속 소변을 보면서 맞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언제까지 누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긴 호흡으로 촬영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코미디뿐만 아니라 사극 장르로도 명절이 대목입니다. 안시성도 그렇고요. 지금 소개할 이 영화 역시 2015년 추석 연휴에 개봉을 했죠. 작품성과 흥행을 동시에 거머쥔 영화입니다. 바로 사도예요. 어젯밤에 네가 긴 말 하지 말자. 자, 열어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8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아버지 영조의 어명으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다라는 이 한 문장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졌느냐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라는 것에 집중해서 풀어낸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봉 당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2015년 추석 연휴 개봉 영화로 이 당시 3파전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사도, 그리고 서부전선, 탐정더 비기닝 이렇게 세 작품이 붙었었는데요. 그러네.
그중에서 사도의 누적 관객 수가 624만여 명으로 흥행 성적이 가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2등은 탐정 더 비기닝. 네, 그리고 꼴찌는 사후전선. 네. 저는 특히 그 세자가 아버지를 살해하러 가는 그 오프닝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부터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 후 어린 세자와 어른이 된 현재 세자를 이렇게 얼굴로서 교차하면서 감정선을 이어가는 전개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8일간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 장면씩만 뜯어봐도 사실 이 장면 정말 명장면이 많아요. 몇 장면을 살펴보면요. 첫째 날 가져와라. 이것은 다 무엇이냐? 네가 궁궐 후원에 무덤 파고 관 짜고 상복 입고 날 죽이려고 저주한 것 아니냐? 전하께서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기에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뒤주에 가두고 쇠못을 박는 장면을 시작으로요. 셋째 날에는 지네무리의 이 환시를 보고 광기 어리게 뒤주를 박차고 나와서 물로 뛰어드는 장면. 그리고 깜깜한 뒤주에서 죽음을 맞이한 장면.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애리는 이 명장면이 등장하죠. 자식을 죽인 합의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쳤어. 합의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그런데 의외로 배우 송강호 씨가요. 이 영화를 통해 왕 역할을 처음 한 거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40대부터 80대까지 이 영조를 연기했어야 했는데 각 나이에 맞는 왕의 호흡 그리고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아주 완벽한 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나는 지금 가장으로서 애비를 죽이려고 한 자식을 처분하는 것이야. 그리고 사도세자 역은 유아인 씨 아니면 이거는 정말 다른 배우들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진짜 정말 저격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밀리지가 않잖아요. 송강호 씨 연기. 진짜요, 맞아요. 이 대쪽 같은 아버지에게 주눅이 들어있다가 점점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고 끝내 후회로 죽어가는 일련의 과정 속의 모습들을 매 순간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당신이 지금까지 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임금이 할 짓이야. 그래서인지 그 당시에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또 이 작품으로 수상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캐릭터가 아마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아들 역할에 공감해서 너무 안 됐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저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안 됐다라던가. 그래서 정화 씨는 누구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셨어요? 저는 진짜로 엄마 입장. 엄마 입장? 나는 자식은 없는데 그 생모 영빈 있잖아요. 네네네. 전혜빈 씨가 연기해요. 나는 저 역할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아들에 대한 미안함, 뭐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한 이런 것도 있고. 세자가 그리한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니 저분은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고 세손만은 보존하게 하소서. 내가 저를 보면서 결혼이란 저런 건가? 아들과 아빠 사이에서 끼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제 결혼에 대한 다짐은 또 한 걸음 더 멀어지네요. 명절 연휴에 커플들 데이트도 많이 하잖아요. 이 달달하고 애틋하고 뭉클한 로맨스 필요한데요. 딱 그 마음을 겨냥한 영화가 2009년 추석에 개봉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곁입니다. 오빠 뭐지? 지금 이 모습은? 루겔이? 총 맞았지 뭐. 한 번 걸리면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3, 4년 내로 꼼짝없이 죽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사귀자, 정식으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종우와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이자 장례 지도사인 지수의 가슴 절절한 로맨스를 그리고 있죠. 제목부터가 슬프잖아요. 노래 제목이잖아. 근데 최고다 오션 메인 보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가죠. 오늘 적당하게 김현식 그 가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으로 좀 지금 목소리에 많이 좀 잠겨 있거든요. 궁금해.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어때요?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화장실에서 부르는 약간 그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 영화는요, 슬픈 로맨스 장르인데도 전개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또 영화가 이렇게 막 신파로만 빠지지도 않고요. 재밌는 장면도 있고 뭐 조금 달달한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종우와 지수가 병실에서 뽀뽀를 하다가 진도가 더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필 이때 간호사가 혈압을 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터지겠네. 저는 연기력이 돋보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모기가 종우의 뺨 위에 이렇게 앉는데 그때부터 이 환상씬이 시작되죠. 갑자기 종우가 깁스도 풀고 모기도 잡고 갑자기 일어나서 춤도 추고 어딜 걸어가고 이렇게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에 다시 모기가 종우의 뺨 위에 앉으면서 상상이 깨지죠. 이 장면을 보면서 루게릭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완치를 갈망하는지 등을 이 김명민 씨의 호연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김명민 씨의 호연을 못 볼 뻔했었던 거 알아요? 그래요? 박진표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요, 종우 역을 원래 다른 배우한테 먼저 제안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성사가 되지 않아서 김명민 씨한테 돌아서 간 거죠. 네. 근데 사실 또 김명민 씨도 처음에는 죄송한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진표 감독이 오히려요, 이 말에서 굉장히 신뢰를 얻었다고 해요.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메소드 연기를 할 생각이니까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사실 하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역시나 하기로 하고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할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MBC 다큐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맨 처음에 김영민 씨를 그냥 타고난 배우, 뭐 천재 배우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하더라고요. 맞아, 기억나요. 제 원래 몸무게가 72kg인데 여기 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급속도로 빠져가지고 68kg에서 이제 1kg 회복해가지고 69kg에서 제가 출발한 거예요, 서울에서. 김명민 씨가 종우라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20kg을 감량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하루에 김밥 한 줄만 먹으면서 촬영 내내 탈진 상태로 촬영을 한 상황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뒤편으로 갈수록 점점 말라가고 앙상해져가는 김명민 씨를 볼 수가 있죠. 정아 씨라면 어떻게 감량할 수 있겠어요? 저요? 제가 사실 모 프로그램에, 다른 타 프로그램에서 앙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거짓말이 됐네요? 9월이죠? 네. 그러니까 저에게는 3개월이 아직 남아있어요. 3개월이 아직 네. 남아있으니까. 종기 씨라면 이렇게 김밥 한 줄만 먹고 계속해서 촬영을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입금이 되니까. 네. 그치, 선입금 후 다이어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입금이 안 돼서 그래. 이렇게 같은 작품을 찍으면서 진짜 커플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018년 추석에 개봉한 이 영화 속 두 남녀 주인공이 부부의 연이 됐죠. 현빈, 손예진 부부가 사랑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한 영화 협상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벌써? 일단 따라 들어가. 네? 하채용 협상관? 네. 빨리 와요. 저 누구랑 통화하는 겁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끊기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받읍시다. 카메라 여기 있어요. 인사가 늦었네. 민태골씨다. 최고의 협상가와 최악의 인질범의 협상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현빈, 손예진 씨의 열애 인정 후에 이미 역주행을 시작한 영화이기도 했죠. 제작 보고회에선가 그 현빈 씨가 범죄 장르 말고 로맨스로 이 손예진 씨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게 먼저 얘기했네. 맞아. 일단 예진 씨랑 로맨스나 멜로에서 안 만난 게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제목과는 다르게 불시착은 하지 않고 결혼까지 꼬리를 했죠. 이 영화 협상은요, 어떤 상상을 하건 그 이상입니다. 왜냐? 주인공 채윤이 최고의 협상가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 뭐 어차피 이 영화 해피엔딩 아니야? 성공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예상 바뀝니다. Stop there! We want a helicopter. That's it, or we all die here. Okay. Look, you see the car? That car will take to the helicopter. But I need to get approval. I'm not the decision maker here. So please, work with me. Let's give something to the decision makers. What? How about you give me one hostage? Maybe the woman first? 됐어. 비무장 상태로 저택에 들어가서는 인질을 구하지도 못하고 인질범을 체포도 못해. 그게 반전이죠. 근데 현빈 씨도 첫 악역 도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행동이 극악무독하고요. 이 표정부터가 그 로맨스 킹의 표정이 싹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또 이유 있는 악역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도 합니다. 현주는 왜 죽이셨습니까? 누구? 진짜 유현주 모르세요? 대구야. 예, 회장님. 그러다 다친다. 아니, 전 그냥 유현주를 아냐고 물어보는 건데 뭘 다치고 그런다고 그러시고. 오늘의 최고다우션, 역주행시키고 싶은 추석 개봉 영화를 주제로 역대 추석 연휴에 개봉한 이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그때 못 봐, 미안하다. 방구석 재개봉 시켜줄게.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왜요? 네? 아, 혹시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Hello, hello. I'm not where I'm supposed to be. I hope that you're missing.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를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우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행동. 어서 오션.